비트코인 급락 시작, 비트코인 알트코인 급락 시작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동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618과 786 라인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동이 임펄시브하게 나왔냐 아니면 ABC 조정 카운팅으로 나왔냐, 이 차이에 따라서 반등의 구간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1차 매수, 2차 매수권에서 반등 구간의 추가적인 상승권으로 반등 구간의 수익을 얻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매매 기록들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거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이 현재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유를 좀 추정해보면, 일단 현재 지금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금지 조치를 재확인 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2년 국채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고요. BOJ의 12월 19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76%로 높아진 가운데 이는 엔화 강세를 유발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자산이 매도 압력이 상승이 됐고요. 현재 JP모건의 금거래 데스크 전체를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금거래 활성화가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 하방 압력을 주었던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하지만 따로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설을 했고, 이제 오늘 저녁에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11일 금리 인하 이전에 주요 경제 데이터들이 이 정도로 나오게 되고요. 12월 6일 날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근원 PCE가 나옵니다. 그래서 PCE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로 금리 정책과 직결되는 핵심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FOMC 회의 전주라 변동성이 있는 한 주가 좀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대응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하나의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 살펴보면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00억 롱 청산 후 숏 유동성 쌓였는데 비트코인 왜 못 오르나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롱 포지션이 청산이 굉장히 크게 됐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집중된 양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산 흐름은 특히 4시간 구간에서 숏 포지션 청산 우위를 보이며 단기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후 1시간 구간에서 롱 포지션 청산이 급증하면서 반등세가 다시 되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격이 단기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하면서 매수 포지션의 청산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숏 스퀴즈 가능성은 있었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면,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매수세 결집이 부족해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되밀리는 구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숏포지션 청산이 여력이 남아있으나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에 힘을 내지 못하는 시장의 전반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그래서 숏 스퀴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21로 극단적 공포로 지금 구간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계자는 현재 시장은 기술적으로는 상방 유동성 흡수가 가능한 구조이나 매수 심리의 결집 부족과 반복되는 롱 포지션 청산 흐름, 그리고 시장 전반에 위축된 투자 심리가 상방 돌파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리퀴데이션 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물량이
많이 쌓여있긴 합니다. 숏스키징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롱청산 물량도 꽤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밀려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이 반등 구간에서 들어온 단기 투자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일차를 보면 7일차 기준도 현저히 많이 쌓여있는 물량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30일은 더더욱 편차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차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1시간 봉으로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파동 자체가 추세로 나왔냐 아니면 ABC 조정 카운팅이냐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면 이 구간을 엑스파 반등이 아닌 임펄스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535 상승 파동일 수 있다 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더 생겨납니다. 만약 이곳이 ABC라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5파동으로 전체 ABC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추세로 나온 것 같고요. 이 파동 자체가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임펄시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파동이 ABC로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구간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현재 엑스파 반등의 하락 되돌림은 786을 찍어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동 자체가 임펄시브하게 나왔다, 추세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있다라는 건데, 그 구간이 74K 구간까지 열려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72K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1618. 이게 1연장이냐? 1연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1연장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786까지 한 번의 상승분에 대한 786 라인까지 임펄시브하게 나왔기 때문에 1연장이 맞습니다. 1연장 카운팅 이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2파에 대한 확장 피보나치 값을 보면 3파가 불규칙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113 라인까지. 확장 피보나치 값을 보면 추가적으로 618 구간,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3파에 대한 반등이 남아있을 수 있다, 3파의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파 임펄스로 3파 반등 이후에 3파 조정 이후에 3파가 618 구간일지 786일지 113일지 그건 모릅니다. 짧게 반등 후 5파로 마무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74K, 73K 구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4파가 짧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82로. 그렇다면 웨지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세기 형태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펄시브하게 나오는 파동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ABC다, 이 구간이 ABC로 마무리가 된다, 결국에는 저점을 위협하러 가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저점을 80K를 뚫으러 가는 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과거 WXY 마지막 조정 파동 때 이 구간에 대한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확장 피보나치 값으로 B바에 대한 하락 부분을 봤을 때 이때도 618 구간을 살짝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B파동의 반등은 618 반등까지 왔죠. 그렇다면 지금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 382 구간까지 반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마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당장 618까지 열려있어서 반등을 노려본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는 하락 추세가 맞다. 그래서 이 임펄시브한,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이에요. X파 반등에 대한, 이 X파 반등에 대한 하락 되돌림, 이 X파 반등에 대한 하락 되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공통적인 롱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어제 제가 이 구간에서 영상 찍었는데 618 구간 1차, 786 2차 잡고 반등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나마 대응을 했고요. 그런 매매 기록들은 모두 다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렸죠. 그래서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저와 함께 같이 해서 정리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618 구간
그래서 아마 제가 1차 포지션이 들어갔고 이 구간만 해도 사실 2%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간쯤 언저리에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추가적인 여기 음봉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아마 저는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익 포지션 때문에 안 보였네요, 차트가. 아마 이 구간에서 이제 음봉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아마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모두한 매매 기록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세로 빠질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이 구간이에요.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습니다. 또 4시간 봉 상태에서는 안 걸려 있는데 1시간 봉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걸려 있어요. 이 구간이죠. 저점 올라갔죠. 저점 내려갑니다. 히든 상다가 걸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크게 걸려 있는데 이 구간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지,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이 구간이 이제 상다가 찢어지겠죠. 아마 여기 RSI가 이 구간으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한 파동이 내려갈 때 저점이 깨지고 RSI가 위에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다를 찢어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상승 다이버전스를 계속해서 찢어가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RSI도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승하는 반등 구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618까지 반등이 온다, 뭐 이곳에서 뭐 V자 반등으로 말도 안 되게 임펄시브하게 나온다, 또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그러한 패턴도 있고, 엘리엇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까지는 열려있다. 파동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으면서 매매를 하는 거고, 너무 이 엘리엇 파동으로만 매매를 하면 또 안 됩니다. 네.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 파동적으로만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큰 틀을, 내 기준과 원칙을 잡는 거고요. 내가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는 기다림의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실시간 대응 대처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엘리엇 파동 이론의 큰 틀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텔레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지금 본론 전에 본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간단하게 제 텔레방 채널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올 수 있다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다시 한번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기점이 이 구간이거든요. 딱 이날이 FOMC입니다. 이날이 딱 FOMC 날인데, 이때까지의 차트를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하락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이 구간에서부터 FOMC 이후로 이제 경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상승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메인 관점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든 상다가 계속해서 이 구간에 살아남는다면 저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이 구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 FOMC 기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의 하락 조정이 조금 임펄시브하게 나왔다. 1파 연장으로 임펄시브하게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조정이 남아있다. 지금 2파의 반등이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2파 반등 구간을 정확히 체크를 하면서 수익적으로 익절을 하고 나왔던 모습을 텔레방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모두한 매매 기록 다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엑스파 이후에 조정 이후, 횡보 이후 임펄시브하게 나왔다. 이 구간도 카운팅을 하기가, 이 구간이 참 애매합니다. 파워던 카운팅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엑스파 반등으로 현재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말 이 하락 파동이 A 파동 이후 B 파동에 대한 하락이고, 지금 786 언저리로 빠졌죠. A파에 대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면 상승 추세가 되게 익스펜딩하게 나올 거거든요. 이 한 웨이브
되게 익스펜딩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승의 패턴이라면, ABC 패턴이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로에서는 우리는 일단 무포지션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84K 구간, 이 구간에서 뭐 반등 구간을 잡았다면 정말 축하드릴 일이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저는 임펄시브한 하락 파동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조금 더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인버트 스케일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현재 거꾸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저는 명확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 이 구간에서 위로 갈지 1번, 아래로 갈지 2번, 어느 쪽이 더 강해 보이십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펄시브하게 현재 하락 추세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차트를 거꾸로 한번 봤는데 이러한 모습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FOMC 기점으로, 이 기점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조정 카운팅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명확한 타점들은 제가 텔레방에다가 모두 다 남겨드렸고요. 다시 한번 텔레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 채널 고정 댓글에 링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설문지는 구독자 인증 절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한 분께 텔레방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관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